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위 장소를 현지 정부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 아틀란타에서 계속 내년도에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 회장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한 이야기고, 아니면 특별하게 어디가 유치하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틀란타에서 하는 조건이 왜 좋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좀 해주고, 딴 데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데 이런 데서 의견을 내주시면 네, 우리 장대현 우리 총괄 위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상훈 회장님 때 저희들이 아틀란타에서 시범으로 3년을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비위원회를 제가 맡고서 아틀란타에서 했고, 그래서 어거스타 한일회가 개최된 32회였었죠. 32회를 마지막으로 지역으로 움직이는 동남아 체육전이 아틀란타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인에서 현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데요. 참여도가 예전에는 300~400명이었는데 700명, 800명, 1000명까지 되겠다 보니까 핸들할 수 있는 한인회가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데서 하는 데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몽고메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몽고메리라든지, 또 아니면 랄리라든지, 샬롯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하니까 이 운전하는, 우리가 1박 2일로 하는데 운전하는 거리가 보통 12시간씩 걸리고 막 7~8시간씩 걸리고 해서 그런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는 랄리 지역이 420마일로 제일 멀고요. 이번에 이제 그린빌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가 생겼는데 거기는 468마일이라서 사실상 제일 멉니다. 그린빌이. 그런데 오늘 이번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모든 지역들은 3시간 내지 5시간 안에는 다 참석을 할 수가 있고, 짧게는 어거스트 같은 거 1시간 반, 2시간인데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틀란타를 하게 된 이유가 하나였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특정한 한인회만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 개최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준비위원회, 동남아 한인체육대 준비위원회를 원래 취지 목적은 해서,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은 각 나라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세계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했는데 그것이 지금 8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축사에 썼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목적은 예를 들면 여기서 좀 먼 지역 같은 데는 좀 멤피스라든지 마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남아 체육대회를 취재를 할 수 있는 준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멤버들이 가서 셋업을 해드리고, 왜 미국에서는 퍼블릭 스쿨이 거의 카리터가 갖춰야 되는 규격들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가. 왜 8년에 한 번도 지금부터 정치 현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실시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아틀란타 내부 그다음에 타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주별로 뽑든지 아니면 아틀란타의 사람들을 소속으로 해서 그러한 위원회를 한번 만드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서 나중에 따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거기에 구현설명을 하면 아틀란타인데 제일 어려움이 사실상 공사자들이에요. 공사자들을 구하기 힘든데 지역 한일을 옮겼을 때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우리 마틴 회장님이 계신 전 회장님이 테니시에 나비님이 계신데 거기 가면 동포들이 와서 다 도와줘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쉬운데 여기 아틀란타는 우리 전야제들 보시고 다문화 축제들 보시면 이 사람들 모르는 게 쉽지가 않다고 이 아틀란타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조직위원회는 그리고 독립단체가 아니라 이 동남아 한인의 연합회 하나의 위원회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위원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크고
뭐 동원되는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연합회장님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냐 조직위원장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위원장인 것 뿐입니다. 예. 봉사부. 봉사자. 그렇죠, 봉사죠. 네.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지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대답 못한다니까. 몽고메리. 몽고메리 굉장한 영상 예전에 오지가 마지막 논의됐던 곳이 몽고메리하고 샬롯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몽고메리에서 샬롯에서 하겠다 해서 몽고메리에서 양보를 했었는데 제가 회장할 때입니다. 양보했는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다시 아틀란타에서 하면서 샬롯이 그때부터 참가를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샬롯 회장님 만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꼭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타 지역이 없으면 아틀란타로 계속 하는 거에 동의와 제청을 받겠습니다. 네. 제청합니다. 네. 제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최 장소는 아틀란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안 물어봐요? 무조건 찬성이세요. 아니 이렇게 전체 의견을 제가 말씀.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틀란타 한인회관이 없었으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또 아틀란타 한인회에서도 정말 거기에 임원들도 나와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인원동원이라든가 거기는 제가 이제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내년에는 각 교회라든가 각 단체라든가 제가 총 동원령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중요 안건은 넘어갔고요. 이제 다음 안건자도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원래 한국체면은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 금토입니다. 그게 원래 룰이에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룰은 내년도 매년 6월 첫째 주 금토에 금요일 날 골프대회, 토요일 날 본체전. 네. 6월 주가 1, 2, 3인데 8, 9, 10일이냐 이게 그럼 8, 9, 10일, 8, 9, 10일. 8, 9, 10일. 이번에는 이제 40주년이다 보니까 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3일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41주년이 되겠죠. 41주년이 되게 되면은 뭐 3일간을 보서 3일간 하니까 사실 힘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야제를 대개 이제 금요일 날 불무대회 끝나면 전야제를 뭐 학교들이 많을 때 그다음에 칠때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 축제가 예의가 되겠으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40년이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전형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감사히 여기고요. 제가 전직 연합회장님들 뵀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꾸 아틀란타에서만 우리에게 각 지역을 활성화해서 도와하면 될 텐데, 물론 그 양반들 마인드는 옛날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옛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게 되면 장점은 많아요. 그런데 전직 아틀란타 회장님들은 왜 여기서 하느냐고 또 그런 또 불면서를 또 하더라고요. 왜? 아닙니다. 저는 뭡니까? 이제 도네이션 하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틀란타 안에서도 매년마다 코리안 페스티벌이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7월달 되면 뭐 준비해서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동남연합회가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우리가 조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임원을 조직하기 편합니다. 근데 편하고 나중에 봉사자도 구하기 힘들고 쉽고 그렇다고 다른 데서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미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제 도와주는 건 있겠지만 일단 아틀란타를 저는 걸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체전을 지금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불편한 사항, 뭐 이런 또 건의하고 싶은 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축구하는 장면 일어서서 하기 전에는 아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네. 시원하게 먹었는데 아이스가 없어가지고. 아, 예. 이게 방법론적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음료수하고 이런 것들을 각 그 준비위원장님들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요즘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괄적으로 구매했다면 이 본부석에 있는 건 저희들이 하기로 했고요. 또 우리가 회의할 때 있는데 아마 축구가 워낙 또 솔직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덜 쓰이는 거예요. 있어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면 그 아이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나 네, 나누고 있어요 지금. 네. 요청을 하시면 지금 쓰레기도 버리러 갔거든요, 축구장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티셔츠 입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연수회 때 지금 회장님께서 각 지역에 장학생 옛날에 20년을 여기 합격해서 있을 때는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강남체전을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난 저는 김순태 회장님 카톡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같이 예를 들어서 선수가 어시스나 아츄란트나 이렇게 학생들 많이 참가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많이 설명한다는 걸 하나씩 생각하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장학생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죠. 제가 좀 올렸습니다. 오늘 테마시 때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그 장학생이 선정돼서 고등학교 대학생이면서 이번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안 하고서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아틀란타나 어거스나 학생들 많은 데는 되지만 똑같이 회장들이 여기 참석할 때마다 해빙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통수하는 물질도 내고 하는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 대비를 하지 말고 거기서 한 명만 참석하게 되면은 의미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또 이것도 좀 일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게 안 들었고 또 저도 이렇게 한인 회장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한인에 봉사하는 그 부모들 자식들이 열심히 현대는 부부가 이런 데는 나는 좀 희망을 주지. 예. 제가 장학기금을 한 것을 왜 요번에 답장드리면 원래 작년에 9월 19일 날 저희들 정기중할 때 그 다음날 그룹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학기금 마련 그룹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약속을 지키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각 지역별로 장학생을 선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면 또 이중적으로 일이 될 것 같길래 간편하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결정해 주세요. 만약 이번에 장학생 선발을 안 한다면 또 저희들이 7월달에 하던 될 거니까요. 그때 되면은 거기서 뭐 공적 추천서를 해갖고서 보내면 팬팅이 좀 안 맞다고 그래요. 저희같이 뭐 학생들 많이 잡고 그거는 이미 발표된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는 이미 발표된 거는 올해는 하고 어쩔 수 없고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고 지금 이미 발표된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장님, 제가 참 버릇도 없이 서서 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이번 와서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이 학교가 장학금을 줄 만도 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보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사용하게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말을 한 걸 뒤집을. 이게 이제 장학금을 여기다 내라는 얘기예요? 아니. 올해는 한번 얘기하네요. 그래요. 벌써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그래. 김석 회장님은 잠깐 오해를 따른 말씀하셨고요. 지금 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참가 학생에 대한 장학생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수능계 이미 각 지역에서 우리가 올려서 그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뭐 뒤로 미뤄서 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회장님들이 논의해서 거기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원래는 참가자 중에 한 명 이미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 지불될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최시영 회장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
그것이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사전도 장사 많이 중요하고 하시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동남부 체전할 때 꼭 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석을 의미도 있고 내 지역이 먼저지 그 다음 우리 동남부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 우리가 다른 방법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고 참가 안 하는 데에는 뭐 또 다르게 생각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 장학금 좀 뭐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 그래요. 네. 자, 예, 다음 저 뒤에 저 라비 삼촌은 예. 저희는 오전에 네. 학생까지 뽑았는데 예. 금액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얼마나 50분인가? 저희가 500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번 하네요. 잠깐 아까 최시한 회장도 말씀하셨고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이걸 말고 차세대를 위한 그 동남부 연합회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500불 줄 필요 없이 한 100불이라도 많은 인원들 해가지고 주는 게 방문연합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 각 지역에 대학생들이 그 운동하는 분들이 오면 올 수 있도록 그걸 그래서 해주는 게 그게 그 좋다고 생각해요. 꼭 많이 천불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동남부 연합회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거기서도 공부 잘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주겠다 이런 그 장학금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상금은 없지만은 이번에 그 MVP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각 종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MVP 수상을 이따가 하고 종목별 위원장님께서 명단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뭐 잘했다는 것보다 스포츠맨십을 갖고 그 참석했다는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쪽에서 그 범위가 초등학부터 대학생까지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더 홍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하셔서 벌써 다 했어요. 예. MVP 우리네 보면은 그 안에 상금이 있나요? 아니요, 상금은 상장하고 저희들이 메달 갖고 주고 우리가 또 웹사이트에도 홍보도 해주고. 다른 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송영철 회장님 먼저 하셨습니다. 조지아 연합회장 어거스타 전직 회장 동남부 체전 준비하시냐고 연합회 최병일 회장님 비롯해서 임원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고 저희들 어거스타는 지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열심히 지역에서 동체전을 참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그래도 한 180명을 모아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남부 연합회의 전직 회장과 회원들이 되어 있는 톡방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 우리와 관련된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쭉 동남부 체전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뭔가 여기 우리가 자신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동남부 연합회 중요한 단체의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불과 한 1년에 3번, 4번밖에 없어요. 연수회 때 정기총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 취임식이라고 해도 그 세리머니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리고 이제 동체전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큰일 마무리하시는 거죠. 우리 연합회 임원들이 이제 더 이제 나머지 잔여 기간 동안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한일회도 마찬가지로 현직 회장이 종료되면 현직 회장이 다음 한일 회장을 연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뭐 아시겠지만 지역 한일회나 이런 쪽에서는 갈수록 회장이 안 나오는 적이 많아서 손을 잡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기 동남부 연합회장을 아주 슬기롭게 이렇게 뽑는 일. 그래서 하나 우리 회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녀 기간 동안에 우리 차기 연합회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칙에 의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회칙에 현 회장이 위원장 1명과 그 다음에 위원 4명을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거를 원만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작업이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회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그 방법이 거기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뽑으실 계획이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답변. 시적절하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잘 알겠지만 저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2개월간 집중되었다는 결국은 우리 이제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저절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자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제가 거기서 쓸 때 보면은 제가 항상 각자의 의견 존중한다. 그러면 어쨌든 행사는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 아니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저기 7월 중순쯤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회칙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저는 관례를 개인적으로는 존중합니다. 관례라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의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려받는 것을 이제까지 저에 대한 20년 동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적은 없어요. 꼭 이사장이 그거를 물려받는다는 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 회장이 회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원칙대로 그냥 저입니다. 그러면 저는 관례적으로 이사장이 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거관리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1명에다가 위원들이 4명인데 그거는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직 연합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할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하는 거는 현직 연합회장의 뭐 이제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는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각 주연합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맡겨주시면 내가 합리적이고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대답이 되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들 그 회장님과 저희들 집행부는 회칙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벌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대로 그냥 우리가 의논을 해서 하는 거지 어느 편도 들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뭐 의견은 각자 개진하되 개인적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다 저희들도 다 주연합 회장하고 현직 회장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원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비난은 안 되고 대신에 단지 뭐 개인적 의견을 제출하는 건 뭐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이순환 전 연합회장님. 최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남부연합회가
관례대로 잘 해왔어요. 다른 연합회에 비해서 많은 시장님들의 의뢰를 받고 공고위가 되는 일이 많아서 원래 타 연합회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모범 사례로 뭔가 뱅크 마케팅 하겠다고 올 정도니까 이거는 그만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차기 회장이 사실은 관례보다는 순례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뭐가 뜨냐면은 최동현 회장님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카톡에서 띈 내용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지금 동남부 연합회장 최동현 회장님이 딱 올린 게 뭐가 있냐면 관례의원은 지금 현직 이사장이 차기 회장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의 여지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성관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고를 최동현 회장님이 결단을 내리셨더라고. 카톡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관례에서 이사장이 회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가 갈리고 이런 불편하게 맞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관례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카톡에 올린 내용이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에 불공정한 내용인지 몰라요. 왜냐? 그걸 읽었을 때 누군가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동남부 연합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다.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하다못해 회장을 주면 회장도 하고 이사장을 주면 이사장도 하겠다. 그런 봉사의 그 정신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카톡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결론이 나 있고 또 카톡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건 아주 저질이에요. 뭐가 저질이냐? 여기서 자기들 그 관례를 안 하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동남부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최전에는 불참해서 보이콧 하겠다고 나오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연합회들 모아서 카톡에 나온 것만 해도 캐롤라이나 연합회하고 테네시 연합회에 한인회 소속 3개가 동조를 했어요. 카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톡 내용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관위가 조직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현직 회장이 이사장을 그렇게 차기 회장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그건 절대 정의롭지가 않고 부당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처럼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카톡에서의 내용이 뭐냐? 직접 얼굴을 보진 않지만은 지금 모인 분보다 몇 배 더 많은 인원들이 그걸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소통이 뭔가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협박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관례대로 안 하면은 보이콧을 하겠느니 아니면은 따로 이제 두 패로 갈린다느니 이런 거는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런 생각 자체가 불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서 회장님이 그걸 분명히 해주고 당연히 누군가 그렇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출마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관례가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동남부연합회에 발전을 해서 이번에는 내가 관례대로 회장을 하고 그 대신 이사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원하시는 그 봉사의 마음이 반영도 되고 동남부연합회의 발전과 도움도 더 지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이게 발전적인데 완전히 네거티브로 나와요. 카톡에는. 그래서 패를 갈러. 카톡으로 인해서 패를 가르게 됩니다. 이거는 정의롭지도 않지만 동남부연합회 스스로도 이런 파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 잡아 주셔가지고
그 카톡에서 그 발표하신 거 그거는 물론 이제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사장이 회장되고. 근데 그 소문이나 어떤 의사 표시만 가지고 그걸 한 회장께서 발표하시는 건 좀 아주 큰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정을 발표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현 회장 입장에서 결론으로 발표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수정해 주시고 나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회장님과 그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미팅을 했었어요. 그때는 회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회장님이 그렇게 된 이유를 옆에서 제가 충분히 봤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의 결론은 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원칙대로 회칙에 의거한 그러한 발표 그게 맞다고 결론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관례대로 이사장님이 하고 또 뭐 다른 이사장을 맡든 아니면 뭐 수석 부회장을 하든 뭐 그거는 예전에는 관례상 사실 이사장님들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동남부 연합회 이제 명맥이 이제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의 책임지우는 의미에서 이사장님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2003년도부터입니다. 2003년도부터 이제 거의 이사장이 다음 기술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20년이 됐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는 그게 저희들 내부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거기서 올린 건 뭐 회장님의 그냥 그 순간의 어떤 저거였고 우리 집행부 공식 입장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 일인데 당사자의 회장님께서 그거를 수정해 주시면은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산 조자주 연합당의 정의연합회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카톡을 보는데 저는 어느 걸 봤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모든 것을 직결하시면서 해서 그 말씀도 하셨고 나중에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러니까 50%만 말씀하셨고 50%만 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쓰신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신 것이고 다른 분들이 또 이해하는 거는 먼저 번에 했던 것들도 이해가 됐다고 봐요. 저는 먼저 번에 얘기하신 것이 아까 좀 아까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카톡방에 똑같은 다른 의견이지만은 그것이 했을 때 일맥상통하는 걸로 우리가 언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이해하는 거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동남부가 40년이 돼 보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나름대로 그 이해력이 좀 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은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아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걸 클리어하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저는 이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다시 말씀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연합회장님이 그러신다 그래도 그것이 회칙에 맞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연합회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권한은 회칙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 이상이 되면 뭐가 되죠? 이건 월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뭐 반복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니 반복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결정 내려서 카톡에 맨 마지막 카톡에 해서 내렸으니까 그거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 그렇지. 내용을 다시 한번 그렇지. 그래야 회장님도 마음이 편하시고. 아, 참 이거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시달릴 줄 몰랐네. 힘내십시오. 어쨌든 회장이 회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글쎄 그건 아무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원론적으로 맞았다는데 그 다음에 이사장이 승계한다라는 그 문구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승계한다는 것도 승계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나는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들기 때문에 이사장이 다시 회장이고 예, 어쨌든 결론을 내리시니까 회칙에 의해서 합니다. 네. 그럼 됐죠? 네. 자, 끝났어요. 나가서 말씀하세요. 그게 제일 많이 올리셔서 여러 사람 협박하셨죠. 제가 연합회 상사였기 때문에 저도 특히 어거스타 교수님들한테 사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송영수 회장님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고, 근데 좀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문제의 발단부터 서로 알면은 이해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예. 전에는 이사장님이 끝나면은 회장으로 승계를 했는데, 저는 어스타 연합회장님 말씀을 100%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경선이 가는 곳이 지역에서 아마 제 생각으로 100개 중에 99개는 아마 경선으로 갈 겁니다. 좀 우리 동남부가 특이하게 이렇게 승계가 됐는데, 지금 조직을 부감을 하고요. 앞으로 회칙을 이제 개정을 해서 나중이라도 그게 좋다면은 그때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듣기에 전에는 이사장이 회장으로 승계가 됐는데 이번에 어거스타에서 회장님이 나온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들었어요. 듣고 있어 이제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이 경선이 가는 건지 아니면 승계이 되는 건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회장님한테 문의를 했는데, 회칙에 의거 경선하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경선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회장님 어거스타에서는 어느 분이 출마하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님이 경선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이번에 경선할 분이 있고 경선을 하려나 보다 충분히 저희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회장님은 경선하신다라고 출마단이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건 누구나 봐도 그거는 합리적인 야합입니다. 아무한테 얘기도 없이 이사회 통과도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송영수 회장님한테 몇 번 했어요, 제가. 그래요? 예, 몇 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글을 쓸 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글을 썼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밝히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놓은 거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안 됐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약에 어떤 헌법을 바꾸는데도 이미 몇 달을 남겨놓고 헌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바꿔도 초에 한지 그 대회는 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헌법이 바뀌는 거지. 그거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떠도는 소문만 갖고 그렇게 뭐 불참을 하면은 패가 갈라진다느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위안을 가지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게 충분한 오해를 가질 만한 게 뭐냐면은 어거스타에서 회장님이 출마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경선을 가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보이콧도 한다는 그 방법 이해는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실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예, 했습니다. 두 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직접 김기환입니다. 김기환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해서 출마하실 겁니다 하니까 하시겠다고 했고요. 또 뭐 제가 여기 누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저 동남부 부회장님이 또 한테 직접 김기환 회장님 직접 전화해서 출마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방법이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제가 전례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다는 게 아니고
저도 경선을 좋아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그렇지만은 그 전례를 무시하고서 이렇게 회장님하고 출마한다는 분이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이 일밖에는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야구로 빠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출마하신다는 분이 계셨고, 또 믿을 만한 분이 통화를 하셨고, 본인하고. 아무튼 제 얘기가 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오거스타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이게 경선으로 가더라도 이번 때에는 회장도만 가고, 다음에 뭐 경선 좋다 하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회장님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이거 경선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건 옳지 않다. 세월이 바뀌면 뭣도 바뀌는 건데 해서 그때 경선으로 가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도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년에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이번에 뭐 아까 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보이콧을 얘기하는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어쩔 수 없었어요. 리더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우리 유 회장님이 저하고 많이 좀 얘기 나눴다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기 충분히 유 회장님하고 얘기를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유 회장님의 의지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의 의견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사실만 내가 확인해 드렸어요. 우리 김기현 회장이 출마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까 지금 최병현 회장님이 정리해서 지금 말씀해줘서 일단은 우리는 그거는 수긍을 했어요. 그리고 유 회장님과 있던 카톡상의 내용들도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들이 충분히 봐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현 회장님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또 의견을 한다라는 게 소모적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의견 들었고요. 자, 잠깐만 앉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회장님도 해명을 하셨고 또 오거스타 그 회장님 충분히 해명을 하셨으니까 자꾸 이게 시간적으로 소모하지 말고 체력 소모하지 말고 우리가 남은 동남부 체전을 위해서 거기에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의를 동의합니다. 잘 돌아가는 바퀴 위에 바꾸어요. 네? 잘 돌아가는 바퀴 위에 바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러면 아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회장님의 의견이 저희들은 원칙대로 다음 선관위 구성하고요. 그 다음 선관위 이거와 관계없는 이야기면 맞습니다. 네. 관계없는 얘기. 관계없는 얘기. 빨리 결론 지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원칙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원칙에 나와 있는 대로 더 이상 넘어갈 수도 없고, 그걸로 결론 짓고 장 회장님께 다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천연 회장 장군입니다. 이번 동남부 체전을 위해서 정말 몸이 한 엄청 빠지시도록 고생하신 우리 최병현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정준 회장님, 그리고 총괄 부장님, 그리고 저는 약간의 우리 유 회장님한테 그 댓글에 쭉 보면서 저도 이렇게 좀 저보다도 한참 선배이시면서 애정하시는 분께서 써왔을 때 저게 정말 올바로 선배님으로서 정말 하시는 그런 댓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소화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선배님으로서 동남부 연합회 좋은 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문제인데 가장 비근한 대로 올림픽에서
30년을 살다가 아버지 엄마가 아틀란타로 이사를 왔어. 예. 근데 그 선수는 노밍햄으로 출전을 하고 싶어. 네. 동남부 체육관에 한번 결혼을 한번 했었죠. 네네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저는 되는 건지. 저희들이 전번에 할 때는요. 네. 그것도 발레였어요. 발레상 그 사람이 원하는 지역. 그게 이번에 그 카톡방에 네. 내가 쭉 만드는데 그게 안 되겠어. 아,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남체전 하면서 우리가 저도 항해장 4년 하면서 이제 본 결과로는 발레상 그 사람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네. 우리 동네는 특히 아틀란타로 예,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다음 회의록에 첫 번째 행사장 안내 네. 보고하고 또 한 가지는 밥 선수들 한꺼번에 몰렸을 때 먹을 수 있게 두 가지만 좀 나도 그 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저도 의견을 좀 말씀하시죠. 예, 아까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죠. 전반적인 사장님의 말씀 참시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 그걸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아무튼 그 3년 동안 잠시만요. 잠깐 주시고 계세요. 그 3년 동안 그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던 이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특히 40주년을 성대하게 이뤄내신 우리 최병일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대회를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참가를 안 해주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00명 이상이 사실 이 팬데믹으로 그동안 연습도 못했던 팀들이었는데 급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신 각 지역 한인회 회장님들께 일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뭐 캐롤라이나에 속해 있지만 사실 저는 앞으로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를 생각해서 이사장으로서 일단 회장님을 보필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회장님과 제가 다투지 않는 거 타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로서 뒤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임원진으로서 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 없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좀 아까 캐롤라이나 연합회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한인 회장, 그 동남부 연합회장이 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 현 시점에서 가장 동남부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만약에 더 잘 이끌 분들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그 안에 숨어가지고 이제 이사장으로서 그냥 승계되는 거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최병일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잘해오셨던 40주년 이상의 우리 동남부 한인 사회가 이제는 한인 사회에 걸맞게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다음에 연합회장을 맡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사장 제가 왔을 때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왜 캐롤라이나 연합회장님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는 동남부 한인 그 체육대회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미 몇몇 분들이 일단 전화를 받으시면서 내가 지금 출마를 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지금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캐롤라이나 연합회장님 그렇고 많은 분들이 조용히 있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뭐 누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건 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지역은 사실 뭐 한인회가 회장이 없어서 한인회가 유명무실한 데가 많아요. 동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저희가 에너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음에 하시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드리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자원도 저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신다면 어떤 분인지 이제 저희가 알고 그분이 정말 지금 당장 이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으로서 그걸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평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른 말들이 나오고 뭐 루머들이 나오니까 이 캐롤라인 연합회에서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이 흥분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처음에 아시잖아요. 막 얘기가 나오는데 무조건 저도 아니라고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을 좀 갔다 왔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일단 회칙대로 누군가 경선을 한다 그러면 나와서 하면 됩니다. 그 대신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이사장이 차기 회장이 되는 전통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화를 받으면 타지에 있는 동북부 뭐 다른 지역 분들도 그게 회칙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좀 따가고 싶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회칙이 없는데 이렇게 전통이 됐었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다른 지역의 분규를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이사장이 차기 회장이 되는 그 구조 때문에 그 관례 때문에 동남부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제 소중하게 사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지금 당장 해야겠다,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다, 그래 나오신다 그러면 그거는 회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 캐롤라이나 연합회장님은 사실 많은 거기에는 이제 그 원로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었지만 동남부 전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저한테 또 실망을 하셨지만 전 동남부를 위해서 사실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랄리나 이런 분들도 고민을 좀 하셨잖아요. 준비를 하셨는데 캐롤라인 연합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근데 감사하게도 또 최병현 회장님이 몇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간다는 거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에서 배를 가르자는 것 똑같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정리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아무튼 우리 동남부는 영원해야 되고 이거로 저희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